지방흡입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하고 나면은 원래 지방흡입 자체는 약간의 그 탄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일정 이상을 흡입하게 되면 이제 피부가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의사들 또는 의료기 업체들에서 이제 뭐 온갖 짓을 다 했죠. 뭐 레이저도 만들고 초음파도 만들고 뭐 고속파도 만들고 그 중에 뭐 실패한 것도 있고 또 잠깐 부분 반짝 이렇게 했다가 없어진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만난 이 고속파 장비는 이제 온도 컨트롤이 되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제가 레이저를 사용할 때보다 스킨에 타이트닝을 위해서 레이저를 사용할 때보다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에너지를 딜리버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장비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매뉴얼 이제 단순하게 석션만 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파워 어시스티드 라이퍼 석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렉트릭 파워를 이용하는 거, 전기, 그다음에 이제 뉴마틱 파워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직 이 전기 모터가 이 뉴마틱 파워의 어떤 그 구동 능력을 따라오질 못해요. 따라오질 못해서 조금 이제 공격적인 지방 흡입을 하다 보면 얘 씁니다. 자꾸 서야 중간에 멈추고. 근데 이제 이 뉴마틱 파워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안에 구조도 되게 단순하고, 그다음에 그 파워 자체가 되게 이제 강력해서 중간에 시술하다가 멈추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이 파워가 클수록 사실은 이제 정교한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쪽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쪽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에바죠. 뉴마틱 파워를 사용하는 모델은 그 리포매틱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제일 높은 장비고요. 이제 워터젯이 한때 붐을 이뤘었는데 정말 특이하고 좋은 방식인데 지방이 너무 안 나와요. 진짜 너무 안 나와요. 너무. 그게 이제 단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뉴얼이랑 똑같죠. 대신에 이제 그 제트 워터를 고속의 물을 뿌려주면서 지방 흡입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증은 적어요. 왜냐하면 투레스 용액을 워낙에 많이 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지금 지방 흡입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에너지 어시스티드 라이퍼 석션인데요. 주로 쓰는 거는 레이저나 초음파, 고주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씁니다. 근데 일단은 초음파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다음에 레이저는 되게 고온이에요. 보통 한 200도 이상의 열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스킨번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전들이 이걸 이제 과감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이제 쏘다가 그냥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효과가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전혀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럼 얼만큼 에너지를 딜리버리 해야지 좋아지고 뻔은 아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되게 모호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랫 어시스티드 라이퍼 석션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 얘기하는 업체에서 얘기하는 아포렉스죠. 아포렉스 또는 아포렉스 타이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도 컨트롤이 정확해요. 그냥 55도는 55도 맞춰놓으면 절대로 55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스킨번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 경험상 보면 그 확실한 타이트닝 효과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요거 저는 얼굴에도 많이 쓰고요. 얼굴, 그다음에 힙업, 그다음에 이제 팔 같은 데 많이 쳐져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허벅지 쪽에 사용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방식으로 제가 카메라를 워낙에 긴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벅지 쪽에 좀 사용하기 조금 힘든데 복부, 팔, 뭐 얼굴 이런 쪽에는 되게 좋고요. 특히 얼굴 쪽은 뭐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대단한 효과. 투레스 테크닉에 관련된 원리를 알고서 그 테크닉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마취가 잘 되네. 근데 왜 마취가 잘 되나? 어떤 원리로 마취가 되나? 이렇게 이제 그냥 대충 끼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포뮬러는 저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뭐 하이얼루로닉 베이스도 넣고 뭐 스테로이드도 넣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는 뭐 써보기도 하고 안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별 차이 없어서 그냥 지금은
뭐 괜히 비용만 나가니까 안 쓰고 있어요. 포폴의 용량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kg당 50mg. 그런데 그러면 10kg면 50mg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리도케인 한 병에 400mg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으로 줄였죠. 안전한 거죠. 그래서 kg당 40mg에다가 만약에 10kg이라면 400m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 리도케인 20ml짜리 한 바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2% 리도케인 20ml면 400mg의 리도케인이 되고, 그래서 10kg당 한 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60kg라면 6개를 쓸 수 있는 거죠. 6개. 네. 6개. 뭐 100kg라면 이제 뭐 10개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써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써도. 그래서 그러면 수맥스 솔루션을 어디까지 집어넣을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오렌지 필 어피어런스가 나타날 때까지 용액을 집어넣고, 또는 그 피부 표면이 창백해질 때까지 용액을 넣자, 빵빵하게 넣자. 그게 이제 투맥스 테크닉의 원리잖아요. 빵빵하게 넣자.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과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용액을 넣지 않고서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케이스를 제가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을 거쳐갔던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 내용이 꼭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꼭 필요하진 않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용액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요, 지방은 잘 나와요. 근데 균일하게 뽑긴 되게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방층을 어쨌든 용액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뽑아내야 될 양도 많고, 그다음에 평평하게 맞춰야 될 변수도 이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만큼에 있던 지방을 이만큼만 늘려서 지방을 뽑는다 그러면 그 변수가 이만큼의 크기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매끈하고 그다음에 이제 샤프한 지방 흡입을 하려면 용액을 오히려 좀 적게 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레이어에 용액을 집어넣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그냥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중앙층 뽑으면 돼요. 중앙층. 항상 중앙층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나중에 그 중앙에 약간 위쪽의 층도 느끼고 아래쪽의 층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앙층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지방 흡입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여러분은 그 위아래 층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이상의 어떤 어떤 지표를 제가 아직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앙층을 뽑으면 된다. 이제 용액을 얼마나 넣을 거냐, 용액을 얼마나 넣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허벅지 한쪽을 한다, 그냥 평균보다 약간 높은 체중들, 만약에 이제 165에 60kg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런 환자들이 우리나라는 주종이잖아요. 물론 뭐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뭐 165에 80 이 정도만 돼도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000에서 한 3,000 정도 집어넣으시면 돼요. 양이 되게 좀 적다고 느껴지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용액을 많이 넣었을 때랑 뭐 출혈량이랑 뭐 이런 거 뭐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매뉴얼인가? 이제 바이브레이션인가? 이제 매뉴얼은 이제 그냥 소위 얘기한 매뉴얼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브레이션은 파워 어시스티드 라이프 석션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교하게 다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바이브레이션 쪽이 살짝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매뉴얼보다. 이유는 뭐냐면 매뉴얼로는 이 바이브레이션처럼 짧고 균일한 스트로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파워 어시스트 라이퍼 석션 같은 경우에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이 관은 보통 8에서 12mm 정도 진동을 하잖아요, 그죠? 진동을 하는 그 정교함이 있는데, 매뉴얼로는 그런 진동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은 뭘로 커버를 하냐면은 이제
조금 긴 롱 스트로크를 가지고서 이제 그 부분을 커버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쓴다는 뜻은 애시당초 불균형을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만들지 않겠다는 거. 왜냐하면 작은 불균형은 다듬기가 힘들어요. 매뉴얼은.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마취는 이제 전에는 제가 마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신 이제 우리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 마취를 전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거의 안 쓰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치 포폴하고 그 다음에 요거 덱스메데토미딘 좀 같이 섞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제너럴 기계가 있어서 이제 가스만 이제 뭐죠? 세버플레인인가? 가스 조금 아주 낮은 농도로 이렇게 줘서 마취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근데 제가 저 혼자서 이제 흡입을 많이 할 때 한 6,000 케이스 정도까지 할 때는 요것만 딱 썼어요. 요거하고 포폴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죠. 이 숫자는 지금 현존하는 그 지방 흡입의 그 가지수의 조합이에요, 조합. 보면 이제 투메스트 용액을 넣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지방을 좀 잘 녹이거나 아니면 피부의 타이트닝을 위해서 쓰는 이제 중간 단계의 어떤 장비들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방 흡입을 이제 할 때 매뉴얼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거 조합하면 이제 한 48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웨시나 슈퍼웨 테크닉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RF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뉴마틱 파워의 그 파워 시스템 라이터 석션을 쓰는 이런 조합을 쓰는 거죠. 대회에서 웨 테크닉은 보통 뽑는 지방 1, 그다음에 넣는 중액 1, 이 정도 되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웨 쓴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넣고 투메스는 더 많이 넣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요거나 한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인데,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죠. 1번 저는 이제 웨 테크닉을 주로 사용을 하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층을 뽑습니다. 중앙층. 그다음에 라인 라이퍼 석션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 텐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매끄럽고 그다음에 좀 멋있는 지방 흡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힘줘서 얘기해도 여기 있는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냥 너무나 단순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그냥 쉬운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하이퍼 석션에 관련된 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지방흡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언제 끝낼 거냐? 지방흡입을 언제 끝낼 거냐? 많은 텍스트에서 이제 핀치 테스트 얘기가 나온다. 핀치 테스트는 테스트란 말이 이 말 자체가 좀 웃기는 거예요. 이 말이 갖는 허한 그 뉘앙스 때문에 그런데 이 핀치 테스트는 상당히 자기 본인 스스로가 지방흡입에 능숙해지기 전까지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관이 들어갔을 때 밑에 층을 뽑으면 핀치 테스트는 계속 두껍게 나와요. 그 다음에 초기에 얇게 들어가면 관이 얇게 들어가면 또 되게 얇게 나오고 그런 그 단점이 되게 많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참조하는 형태로 정도만 써야 될 그런 테스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1번이에요. 라인. 그래서 이제 라인 라이퍼 석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수술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라인이 나오면 그때 멈추면 돼요. 수술을. 나온 지방의 양하고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허벅지 전체를 흡입할 때 800을 뽑고 멈추는 경우도 있어. 왜? 충분한 라인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라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번에 놨어요. 가장 상위 개념의 엔드 포인트예요. 살짝 그 불균형이 이제 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멈추시는 게 그거를 열심히 다져보려고 하실 때보다 멈추는 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한두 번 트라이 해보고 못 맞출 것 같으면 그냥 냅두시는 게 결과가 훨씬 좋아요. 근데 이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디시전을 딱 내리고 카놀라 내려놓기가 그 다음에 요 아포렉스 장비는
오늘 시술 시간은 되게 짧을 거예요. 짧을 거라 보고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지방을 라이폴라이시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그 안에 그 온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동시에 지방을 이제 흡입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방 흡입을 해낼 때는 저는 주로 에바를 더 많이 써요. 네, 에바를 더 많이 쓰고 왜냐 뭐 당연하겠죠. 얘는 매뉴얼이고 이제 에바는 저 그 파워 어시스트 라이프 석션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고주파로 이제 지방 녹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트닝을 하죠. 피부 표면의 온도는 42도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피부 표면 온도가 40도 넘어가면 이건 이제 옵니다. 그리고 내부의 온도는 55도에서 한 60도 정도의 세팅을 하고 쓰거든요. 얼굴은 50도에 써요. 얼굴은 50도에 쓰고 바디는 55도에서 60도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충 딜리버리 되는 에너지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제 200 그 스퀘어 cm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무슨 크기냐면은 여기 손바닥 크기입니다. 손바닥 크기. 보통 남자 손바닥 크기 한 면적할 때 이 정도 에너지를 딜리버리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에너지 수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환청 체온이 낮아. 투메슨 용액을 차게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에너지를 딜리버리 한다고 해서 이 온도에 도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타이트닝을 시키려고 하는 그 전체 면적이 전체적으로 한 패스가 이 온도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두 패스를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아직 이제 우리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논문의 출처는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 PRS죠, PRS에 이제 나왔던 논문인데, 요게 이제 정상 지방,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일반적인 라이포석션, 그다음에 요게 이제 고주파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실제로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브리딩이 적다는 거잖아요. 브리딩이 적다. 근데 고주파로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서 브리딩이 양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이제 요거는 무릎 쪽만 뽑은 거예요. 무릎 쪽만. 이제 좌우 한쪽만 뽑아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무릎만 뽑아도 되게 가늘어 보여요. 전체가.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발목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붙여놓고도 여기가 떨어져 있죠. 여기가 닿으면 여기가 떨어지는데 여기 이제 그 샤넬라인 지방흡입의 매력이죠. 이게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과거에 허벅지 지방흡입할 때는 무릎 쪽 지방흡입하는 걸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럼 이제 환자들 니즈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니즈들이 있어서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죠. 부분도 이제 샤넬라인. 요 케이스 보시면 지방 흡입하고 나서 힙과 허벅지를 나누는 이 선이 있어요. 어때요, 선생님? 선이 좀 길어졌죠,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안 길어질 수가 없어요. 길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지방을 뺐잖아요. 여기 있는 지방을 빼고 나면 여기 있는 지방은 우리가 빼야 될 지방이기도 하지만 이 힙을 받치고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정 이상 빼면 살짝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컴플레인 하거든. 환자 선생님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러하다 하는 거.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를 뺀 만큼 여기도 살짝 빼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무게를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덜 쳐져요. 그러니까 여기랑 같은 양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이 여기를 지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수도 없이 지나가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분이 이제 그 아포렉소에 시범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컨트롤이 눈에 잘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이분은 분명하게 힙업이 딱 됐어요. 여기 위에 고주파 치고를 딱 하고 나서. 그래서 지방 흡입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게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리프팅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청구랑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렉스 팀이랑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주파 집어넣어서 한쪽 얼굴만
이제 반만 이렇게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 동의하고 이제 한쪽만 있다 올라가요. 옛날에 왜 우리 서바지 하고 나면 서바지하고 안쪽 딱 하고 나서 사진 딱 보여주잖아요. 딱 보여주면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한 3일, 2, 3일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다시. 근데 이제 이걸로 치료하면 이제 서바지는 기본적으로 본질은 고주파예요, 그죠? 근데 바깥에서 열심히 하는데 여기 아프리만큼. 왜냐하면 안쪽에다 강력한 에너지를 딜리버리 해야 되니까. 근데 무서운 건 스킨번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 안쪽에다가 고주파를 넣어서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그 인터널 서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면 지금 이제 몇 케이스 보고 있는데 그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그리고 이 부분 마찬가지. 이 부분 보세요. 힙 하나도 안 치죠. 이렇게. 요게 그 고주파 치료의 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안 뽑고 요 위에만 뽑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뽑으면서 여기를 같이 뽑으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이런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